어느덧 2022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다이어트 결심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배달 음식을 못 끊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배달 음식이나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드시다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식 굉장히 밋밋하고 맛없게 느껴져서 더욱더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 야식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칼로리만 높아서 문제인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성분들 같은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트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분 저류를 일으키게 되고 효과적으로 몸에서 지방 대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살이 찌기 더 쉬운 몸으로 만들게 되죠. 배달 음식을 포기할 수 없으면 양을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식판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덜어서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술을 좀 같이 곁들여 먹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에 못 끊고 계속 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아예 메뉴를 그냥 좀 바꿨어요. 일단 탄수화물은 안 시켰고요. 배달시킬 때 마지막 양심으로 탄수화물은 빼고 꼭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튀긴 것보다는 구운 걸로, 고기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오리고기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배달이 돼서 오더라고요. 샐러드나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먹게 되면 삼겹살 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조금 죄책감을 덜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 먹는데 너무 힘들어요.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을 뿌려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좀 샐러드랑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샐러드로만 끼니를 먹는 게 지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식단이기는 해요. 맛도 그렇고 안에 있는 영양 성분도 일반적으로 샐러드는 이제 채소나 과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식이섬유만 많고 또 탄수화물만 많은 식단이거든요. 여기에 고기나 새우 같은 좀 이런 단백질 보충원 들이 들어가는 게 먹기에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오래 유지하시기도 더 좋을 거예요. 사실 드레싱은 좀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생각보다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으면서 고칼로리라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고지방이긴 하지만 체내로 흡수가 되거나 축적이 되지 않는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또 칼로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드레싱들도 있죠. 스리라차나 아니면 케찹이나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법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식단 유형은 직장인들의 다이어트 고민이네요. 저는 아침,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최대한 저녁은 안 먹거나 간단하게 먹어요. 주말에는 치팅데이로 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데 주중에 안 먹다 먹어서 그런지 배탈이 자주 나요. 그리고 10,000보씩 걸으면서 퇴근하는데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평생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아침, 점심은 일반식 드시면서 저녁을 줄이는 게 되게 이상적인 유지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평생 유지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 방법으로 유지하신다면 너무 좋기는 한데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의 약속을 저녁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방법만으로 평생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는 또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플랜 B를 좀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하게 친구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좀 충분할 테니까 그러면 낮에는 좀 질 좋은 탄수화물로 먹자라고 해서 잡곡밥이나 고구마나 이런 식으로 조금 탄수화물을 그때는 좀 먹어주기도 하고, 떡볶이 같은 걸 먹을 거다. 그럼 탄수화물 파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침, 점심은 주로 고단백으로 챙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 중요한데 성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주말에 치팅데이로 해서 드시고 싶은 걸 다 드시는 건 좋은데 드시고 나서 배탈이 났다는 건 잘못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게 아닌지, 그런 게 아닌데도 배탈이 난다고 하면 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건 다이어트를 안 하건 먹었을 때마다 배탈이 자주 난다고 하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신 거예요. 자, 다음은 맵기 다이어트 식단으로 드신다는 20대 후반 여성분의 고민이에요. 현재 3개월째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있고 꾸준히 필라테스도 하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었을 때보다 몸무게가 더 안 빠져서 너무 고민입니다. 지금 식단은 유지하실 때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로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놀라 어떤 거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놀라 생각보다 칼로리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경우도 칼로리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단백질도 많고 지방의 함량도 좀 높은 편이라서 여기에다가 빵도 먹고 사과도 먹고 하면 칼로리가 조금 과다하신 상태일 수 있고요. 점심 정도는 딱 적당해 보여요. 저녁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 뭘 좀 줄인다고 하면 아보카도가 또 굉장히 고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아무리 불포화 지방산이어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얘네들도 쌓일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식단 종류는 건강하지만 양 조절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과체중에 가까운 정상 체중이었다가 10kg 이상을 감량해 저체중이 되었는데요. 유지하면서 밀가루를 아예 먹지 않아서인지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이 찌네요. 운동도 매일 2시간씩 하는데 말이죠. 저에게 맞는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부터 저체중이셨던 분들은 몸의 밸런스가 그래도 저체중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 체중이었다가 저체중으로 가신 분들은 몸에서 이게 비이상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탄수화물을 끊고 식사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요요는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 지금 2시간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운동을 주로 근력 운동으로 하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단백질을 먹으면서 체지방을 빼는 걸 목표로 두세요. 물론 그게 더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요요 없이 본인의 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량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체기가 올 때 네. 극복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존버하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정체기는 와요. 안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몸은 질병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 되게 공장같이 정확하게 돌아가요. 잠깐 그 정체기가 오는 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 몸에 이전과 다른 대사량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버티면 몸에서 인정을 해요. 이게 디폴트 상태구나. 더 열심히 먹는 양 더 줄이고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정체기는 지쳤을 때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포기도 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결국은 빠집니다. 다이어트 도시락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끼니를 대체하는 유형이네요. 좋은 다이어트 도시락은 그것만으로 뺄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먹는 다이어트 식단은 저한테 잘 맞는데 남편은 그런 풀을 먹고 이러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줬는데 효과적으로 살 뺐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나왔을 때 보통 총 칼로리는 적혀 있는데 영양 성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그냥 칼로리만 낮추고 양만 이렇게 줄여가지고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다이어트 도시락은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 성분도 잘 맞춘 애들이거든요. 단백질의 함량을 높이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총 탄수화물의 양 말고요. 당의 함량을 따지세요. 그래서 당을 최대한 낮춘 것. 그리고 지방도 이왕이면 좀 낮은 게 좋겠죠.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이걸로 먹으면 오히려 빼기에는 더 손쉽게 뺄 수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영양성분 따지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평소에 본인이 먹는 거에서 먹는 양을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밥을 좀 줄이시는데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줄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밥을 먹을 때 꼭 국이나 찌개를 같이 드신다라고 하면 국물은 버리시고 웬만하면 건더기만 조금 이렇게 건져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분명히 배변 활동이 조금 어려우실 거거든요. 채소 너무 못 먹겠다고 하면 과일 중에 식이섬유 풍부한 것들을 좀 선택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게 원론적이고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은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힘내서 다이어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